최대한 빠르게 1억이라는 안정적인 돈을 모을 수 있게 이것만 판단을 잘 하셔도 여러분이 영원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 돼요. S&P 500 안 돼요. 1000만 원 다 날려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평생 투자는 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1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그냥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찐 현금 1억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은행에서 퇴사를 결심한 순간도 그 통장에다가 현금 1억을 딱 박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이 1억을 처음에 만들고 나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1억은 찐 현금을 얘기해요.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통장에 그냥 박혀 있는 1억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든든함이 있다. 내가 뭔가 할 때 뭐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거나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산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때도 1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을 이 1억을 모은 동안에 나 자신이 레벨업이 돼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억을 모을 때 통제력이 생겨요. 내가 뭐 이걸 하고 싶은데 참아. 그러고 나서 투자해. 이런 것처럼 참는 그 통제력이 길러져요. 두 번째, 빠르게 모으는 투자 실력도 길러지실 거예요. 물론 뭐 1980년대, 90년대부터 사회생활 해가지고 예적금 쭉 하신 분들은 투자를 뭐 투자 실력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아도 그냥 돈이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2024년 이 시대에 1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지 빠르게 모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하는 습관도 생기셨을 거예요. 통제력, 투자 실력, 그 다음에 습관. 요게 1억 모으면서 길러질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테크를 하시면 중간 목표로 1억 모으기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1억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 쭉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8년째 에이세컨즈 쇼패딩 입는 짠돌이에요. 그래서 1억까지 최적화된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한 7, 8년 걸려가지고 1억을 모았거든요. 근데 이런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거 기름기를 쫙 빼고 해야 될 것만 하면은 한 3, 4년 정도면 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1억이라는 안정적인 돈을 모을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자산관리사니까 한 0원부터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이 단계별로 한 3단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두세요. 인트로가 있어요. 0번이 뭐냐면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이거에 개념이 있어요. 돈을 모을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소득, 투자, 절약 이렇게 세 분야예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각각 국영수랑 비슷해요. 수능을 볼 때 내가 국어를 진짜 잘해. 진짜 잘해가지고 매번 100점 맞아. 완벽해. 그러면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이랑 영어를 못해요. 그럼 이 친구가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소득, 투자, 절약 이런 게 골고루 잘 되었을 때 돈이 빨리 모여요. 대부분은 당연한 얘기라고 들으면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투자만 엄청 생각하거나 혹은 절약만 엄청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 1억 정도를 모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든지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든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소득도 한번 늘려보고 투자도 좀 어느 정도 해보고 아끼는 것도 어느 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데에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걸 좀 재밌어 하는구나 혹은 내가 남들보다 아끼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혹은 내가 뭐 부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셋 다 안 해보고 나는 절약이 싫어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어 나는 부업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국어 100점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딴 건 빵점인데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초보 사업가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기 때문에 소득 늘리는 부분은 생략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멘토분이나 혹은 뭐 다른 뭐 호우양님이나 이런 분들 섭외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시간 순으로.
자, 그럼 지금 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빵원이에요. 내가 그냥 월급을 받고 있는데 통장에 빵원밖에 없다. 월급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다 나간다.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아끼는 걸 못해. 통제를 아예 해볼 생각을 안 했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때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를 씀으로써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소비를 하는데 옷에다가 소비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게 너무 과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드백이 돼요. 오답노트가 돼요. 가계부를 써봐야지 본인이 진짜 문제가 어딘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만 판단을 잘 하셔도 여러분이 0원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완전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은 가계부만 쓰고 내가 못하는 걸 해결했다. 이러면은 다음에 1,000만 원 모으는 데까지는 뭐 진짜 뭐 짧으면 5개월, 길면 한 1년 정도면 가능하실 거예요. 당연히 월급마다 다를 거예요. 1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뭐 2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월 수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돈을 모으는 게 남들보다 뭐 좀 두세 달 빨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오답노트를 해보고 습관을 만들고 통제를 해보고 이 통제력, 습관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없고 통제력이 없는데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 쓰고 나서 남는 거 저축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제력이 길러지면은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마이너스 구간도 버틸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걸 하게 돼도 다 써먹거든요. 훨씬 유리해지실 거예요. 1,00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내가 뭐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뭐 한 100만 원 이 정도 쓰고 150만 원 정도는 뭐 50만 원 비상금 두고 100만 원은 이제 투자를 한다. 이게 저축 습관이 잡히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돼요. 초보니까 남들이 얘기 많이 하는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내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모르는데 비트코인 한다. 아니면 뭐 차트 뭐 이건 볼 줄 몰랐는데 뭐 한 달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차트 보고 갑자기 1,000만 원 넣는다.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 많이 하는 유명한 주식 삼성전자 안 돼요. S&P 500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들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따라서 많이 하는 유명한 주식 산다. 이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모은 1,000만 원 이거 안 날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작은 위험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큰 위험 감당하고 파도에 쓸려가지고 1,000만 원 다 날려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평생 투자는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위험 감당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때는 어떤 투자법을 하면 좋겠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포트폴리오 관련된 영상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투자는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는데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소액의 주식, 채권, 기타 다른 투자를 종합해가지고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다.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기법이다. 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한경경제용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제 이 위험을 줄였다는 거는 사전에 나온 얘기니까 됐죠? 근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만 투자하고 이랬을 때는 주식에 대한 경험밖에 안 쌓여요. 근데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뭐 달러,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리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면은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 요즘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는 어떤 애들이 좋구나. 뭐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어떤 애들이 좋구나. 여러분이 그냥 생활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좋다고 하지만 주가는 내려가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가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보니까 소비를 막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내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어요. 체감. 그러니까 그 뭐 책에서 읽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운전면허 보는데 필기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체감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서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거려 보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신 분들 물어보면은 필기가 중요할까요? 실기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실기가 더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실기를 하는 것처럼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고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되실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 투자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1,000만 원은 지금 모았잖아요. 이건 비상금으로 두시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쌓아가는 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비상금을 왜 보유하냐면 이제 어쨌든 포트폴리오 투자도 투자다 보니까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아마 처음 하시겠죠?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 하는데 이 돈이 막 마이너스 10% 되고 이런 거를 버티지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해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 갑자기 기회가 왔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은 비상금으로 보유를 해두셔야 돼요. 딱 1000만 원 모았으니까 1000만 원은 비상금을 그냥 묶어두고 나머지 거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려보겠다, 경험 쌓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완벽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나 이런 데다가 평생 써먹게 되실 거예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미리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으실 거다. 그리고 지금 경험을 쌓아두시면은 그때 그냥 알아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자면 5천만 원 정도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비상금 넣고,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해가지고 쭉쭉 굴려가는 거. 근데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한 다달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넣고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오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5천만 원이 모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상여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덜 걸릴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뭐 결혼을 한다거나 비상 상황이 생겨서 돈 썼다 이러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사이클이라는 걸 경험해 보게 되실 거예요.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년도부터 21년도는 주가 차트를 보면은 쭉 상승하는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21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최근에 한 22년도, 23년도 뭐 한 상반기, 하반기 요 정도 넘어올 때 정도까지는 하락장이었어요. 자, 그럼 한 3년 동안 상승도 겪어보고 하락도 겪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 2년, 3년 동안에 5천만 원 이렇게 모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한번 겪어보면은 책을 보더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하락장의 분위기가 어때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상승장 분위기가 어떠니까 이런 애들을 좀 더 주목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 서점에 깔리는 책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부터 시간 여유가 되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부터는 주식 공부를 늦어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은 주식부터 뭐 채권, 그 원자재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데 왜 주식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주식이랑 뭐 암호화폐나 이런 코인이랑 비교를 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뭐 공시를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적어요. 있긴 있지만 적어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말고 잡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장하기도 쉽고 없어지기도 쉬워요. 뭐 루나 사태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규제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분야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채권이나 금, 원자재 이런 애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봐도 2,000 종목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를 때 유리한 주식도 있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오르는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주식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투자를 깊게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국내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으면은 미국 주식도 잘 투자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 주식만 하셔도 충분히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도 있고 상승 여력이 적고 배당만 주면서 뭐 노잼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여력이 달라요. 이 주식은 뭐 포텐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주식이 있고 어떤 주식은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서 배당 받아야지 이런 주식도 있어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에 비상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넣어두셨으면 좋겠고, 이 비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저위험 상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매달 이제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매달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저축량이 15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비율 따라 줄이셔도 돼요. 포트폴리오 뭐 매달 80만 원 넣고 주식 투자 뭐 30만 원 넣고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런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꾸준히 하면은 그 영원부터 했던 것처럼 꾸준히 하면은 1억까지 달성하는 데는 뭐 시간은 다 다양하게 걸리겠지만 뭐 늦으면은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모으실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매년 그냥 연평균 8% 정도로 봤다고 하면은 5년이면은 단순히 계산했을 때 복리 이런 거 말고 단순히 계산했을 때 한 40% 정도가 불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막 15% 수익률이 나고 이런 거 다 그냥 평균 냈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질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 글로 정리를 해놨어요. 영상 기니까 벌써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